위해서입니다. 비타민C 용량 개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일 권장량입니다. 비타민C 1일 권장량은 세계 대전에 나섰던 군인들이 비타민C 결핍증인 괴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루 얼마만큼의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만들어졌던 용량 개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하루 60mg으로 고정되어 있다가 최근에 항산화제 개념이 도입되면서 남자는 하루 90mg, 여자는 하루 75mg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일 권장량은 이렇게 책정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한 주류의학은 여기에 또 하나의 용량 개념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1일 상한 섭취량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타민C가 안전한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섭취하건 두 사람이 섭취하건 아니면 100명, 1000명이 섭취해도 모두 안전한 개념이 얼마인가, 그걸 찾아 나가서 용량 개념을 설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상한 섭취량입니다. 이 상한 섭취량을 남자, 여자 모두 하루 2g으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미국도 2g으로 설정해 있고 우리나라 식약청도 이를 받아들여서 하루 2g을 비타민C 1일 상한 섭취량으로 설정했습니다. 비타민C 1일 권장량은 전 세계적으로 하루 60mg에서 100mg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괴혈병 예방이라는 그러한 비타민C 용량 개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항산화제의 개념이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용량으로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을 많이 바란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괴혈병 예방이라면 하루 10mg으로도 충분한 그러한 용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일 권장량 설정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저 윌리엄스는 1950년대에 사람처럼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니피그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기니피그가 정상적으로 성장 발육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타민C의 양이 개체와 개체 사이에 20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교해보자면 하루 1g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루 20g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그러한 상대적 용량 개념입니다. 하지만 서양의학에서 이러한 상대적인 용량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일 권장량 설정은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병에 도움을 준다거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그러한 치료약의 개념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비타민C 포화도를 혈중 농도만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체내에 얼마만큼의 비타민C가 적절한 용량이냐, 이것을 혈중 농도만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는 사람의 인체 조직 100g당 얼마만큼의 비타민C가 들어있나 하는 것을 밀리그램 단위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혈액 속에는 얼마나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을까요? 맨 아래 그 혈장으로 가봅시다. 0.4에서 1.0 이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반면에 인체 내의 다른 각 조직들을 보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각 반응하는 부신, 거기에 보십시다. 거기에 30에서 40입니다. 혈액에 비하면 그 적게는 30배에서 많게는 100배에 가까운 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뇌하수체, 간, 뇌, 췌장, 수정체 모두 혈액 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이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혈중 농도만으로는 그 사람에게 충분한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타민C 1일 상한 섭취량을 설정할 때 그 의학이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어느 용량에서 위장관 부작용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장관 부작용이라면 속이 쓰리다거나 아니면 설사를 한다거나 그러한 부작용이 몇 그램에서 일어나나 하는 것을 문헌 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3g에서부터 위장장애를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2g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복용할 수 있는 비타민C 용량, 그런 개념으로 1일 상한 섭취량을 설정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부작용이, 그러니까 위장관계에 부작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류의학이 이러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리 찾으려 해도 비타민C를 메가도스로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찾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비타민C는 안전한 물질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의 용량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이 견뎌내는 비타민C 최대량이라는 용량 개념입니다. 닥터 캐스카트라는 미국의 한 의사가 만들어낸 이 용량 개념은 한 사람에게 필요한 비타민C의 최대량은 그 사람이 설사를 일으키기 직전의 용량이다 하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닥터 캐스카트는 2만여 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타민C 분말을 투여해 본 결과 한 사람이 설사를 나타내기 직전의 용량, 그러니까 닥터 캐스카트에 의하면 그 사람에게 제일 적절한 용량은 사람마다 다르고 한 사람에게 있었어도 그 사람이 정상적일 때와 질병에 빠져들었을 때 그리고 그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도표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표입니다. 도표에 나와 있듯이 정상적일 때는 하루 4g에서 15g 정도를 하루 4회에서 6회 정도 분산 투여했을 때 아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감기, 심한 감기, 독감 여러 질환에서 보듯이 감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30g에서 60g, 감기가 심할 때는 60g에서 100g 이상을 10여 차례에 걸쳐서 분산 투여했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을 봅시다. 거기 보면은 하루에 투여한 비타민C 분말의 양이 30g에서 100g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주란에서도 15g에서 100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용량을 암에서는 하루 4번에서 15번, 간염에서는 6번에서 15번, 하루 100g에 달하는 비타민C를 투여해도 설사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